네, 지금부터는 조상호 변호사님 만나보려고 합니다. 지금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세요. 네. 조상호 변호사입니다. 예. 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 임명되신 거죠? 예, 뭐 내정된 상태입니다. 네. 예. 그럼 법무부 입장에서 오늘 말씀 주시는 걸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법무부의 입장이라기보다 법무부 입장은 대통령님의 공론화 지시에 따라 여러 가지 이제 의견들이 있잖아요. 네. 시중에 뭐 학계, 뭐 변호사 업계, 그다음에 뭐 검찰 내부도 있을 수 있겠죠. 근데 제가 뭐 검사한테 직접 들어본 적은 없는데 네. 어찌되었든 그런 여러 가지 의견들을 공론화 과정에서 이른바 차질 없이 꼼꼼하게 국민들에게 피해 없이 개혁이 진행될 수 있도록 당에 잘 전달하는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일단 이제 중요한 포인트는 그 검찰청은 추석 전에 문을 닫는다. 이것은 다 돌이킬 수 없는 사실이다. 예, 불가역적 상황이다라는 것에는 다 동의하는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해체된 검찰이 어디로 가느냐인 게 하나 포인트가 있어요. 그래서 법무부로 그러니까 공소청과 중수청으로 나뉘어서 공소청은 당연히 법무부 관할로 가지만 이 중수청 수사를 담당하게 되는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요게 한 포인트가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은 행안부, 조국혁신당은 법무부 이렇게 있는 것 같은데 네. 법무부 입장에서는 좀 어떤 생각이 가장 좋은 안이다라고 판단하십니까? 저희들 기본적으로 이게 그 검찰 해체 과정에서 네. 그 중대범죄수사청 논의가 나왔던 거기를 먼저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면 굳이 왜 중대범죄수사청이라는 걸 새로 만들지? 뭐 이런 생각을 할 수 있거든요. 지금 경찰 같은 경우 아무런 수사 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중대범죄라고 이렇게 정해진 그 사건 수사를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경찰이. 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이런 논의가 자꾸 나왔을까? 그리고 그게 이른바 뭐 민주당이든 조국혁신당이든 그 모두 어느 정당이든 제 정당에서 다 검찰 개혁을 부르짖는 정당에서 항상 그 중대범죄수사청 설립 논의가 나왔을까? 이게 왜 그러냐면 사실은 뭐 경찰의 기본적인 구조, 경찰에서 실제로 그 13만 경찰 병력 중에 사법 경찰이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 한 3만 5천 명이 좀 안 돼, 한 3만 명 조금 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경찰 전체 업무에서 이른바 사법 업무, 형사사법 업무죠. 형사사법 업무를 그 실제로 수행하는 인원수가 상대적으로 좀 적고요. 네. 그리고 그 사람들의 업무가 굉장히 경무이고 좀 어려운 업무다 보니까 네. 사실은 그 이유 이제 그 뭐 경찰 내 조직 내에서 성장하고 올라간 사람들이 점점 그 승진하고 올라갈수록 이런 사법 업무에 대한 개입이라든가 판단이라든가 그다음에 역량이라든가 이런 거를 관여하는 사람들이 점점 줄어들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경비 업무에 치중하게 되고요. 그런 조직적인 문제들이 있고, 그다음 두 번째는 아주 오랫동안 네. 이제 되게 이렇게 특화된 수사 영역, 예를 들면 금융범죄 수사, 그 대표적인 게 금감원이나 이런 데서 조사해서 넘기는 것들이에요. 네. 그런 거나 아니면 공정거래 수사, 이거는 공정위에서 조사해서 넘기는 것들. 그다음에 조세범죄 수사, 이거는 당연히 국세청에서 조사해서 넘기는 것들. 그다음에 노동 관련 수사,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수사들이 다 고발 주체가, 고발 대상이 뭐 객시 고발권을 갖고 있거나 막 이러는데 그 고발 그 상대방이 검찰청으로 되어 있어요, 법상. 그러다 보니까 사건을 검찰청이 맡아가지고 오랫동안 수사해온 그 경험이 누적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수사 역량이 굉장히 축적돼 있는데 사실은 그 거액의 탈세 사건, 그다음에 예를 들면 이 자본시장 교란 범죄 사건들, 그다음에 다단계 금융다단계 그 민생 피해 범죄 사건들, 이런 범죄들 같은 경우는 되게 중요한 범죄들이고 이런 범죄들이 제대로 수사되지 않으면 이른바 국가 시장 질서가 문란해진다거나 아니면 국민들에게 되게 큰 피해를 입히는 그 다중 피해 그 사기 사건들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주변에서 이제 어쨌든 이제 그러니까 수사 역량이 집중되는 이제 검찰의 인력들이 사실은 이제 그 수사 전문성이 있는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야 되는데 그렇죠. 그게 쪼개기 위한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검찰 내부가 이른바 그 수사를 억제하고 통제하는 기능을 역할을 했던 형사부 중심들하고 그다음에 그게 이제 훨씬 더 많죠. 그리고 이제 그 굉장히 이제 비중이 그렇게 크지는 않지만 워낙 주목받는 수사를 하다 보니까 보이는 예를 들면 인주수사부서, 특수, 공안, 뭐 강력
마약까지 포함입니다. 이런 네. 부서들이 있는데 그 인지수사부서와 그 형사부 이거 형사수사검사들 이른바 그 일반 민생침해범죄 사건들을 잘 핸들링하는 그 검사들 사이를 정확하게 조직 분리해내기 위한 것도 사실은 중수청의 설립 목적 중에 하나입니다. 그렇죠. 이 말씀 주신 네. 그 포인트가 이제 그거를 제가 취재하니까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지금 이제 검찰 개혁하는데 핵심은 샴 쌍둥이 수술과 같다. 말씀 네. 주신 대로 혈관도 잘 분리해내고 뭐 이렇게 그러니까 사람이 인체가 이 샴 쌍둥이를 분리해서 두 객체가 잘 서도록 중수청과 공소청과 중수청이 잘 각자 갈 길을 가도록 해야 된다. 이제 이런 얘기들을 하는데 중요한 건 현직 검사들이 중수청으로 가지 않겠다. 그냥 공소청에 남겠다. 왜냐하면 검사라는 타이틀이 떨어지는데 거길 왜 가냐. 이제 이런 얘기를 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렇습니다. 네. 대체로 그렇다면 이제 공소청은 미어 터지는데 중수청은 텅텅 비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네. 이게 법무부가 이게 원래 법무부에 있던 조직을 둘로 나누는 거기 때문에 법무부가 주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법무부 주도로 이제 시범 운영 기간, 예를 들면 유예 기간이 있잖아요. 법안이 만들어지면 그 유예 기간 동안에 시범 운영 형태로 그 지금 검찰 내에 특수수사 그다음에 공안수사, 강력수사 같은 인지수사를 담당하는 수사 조직이 수사를 한 결과를 형사부의 2부 마치 송치하듯이 경찰이 송치하듯이 2부 시켜서 형사부 검사들이 검토해서 이거는 기소할 것이면 기소하고 기소와 공소 유지를 담당하고 이거는 좀 뭐가 부족하면 보완 수사를 명하거나 직접 보완 수사를 하고 이런 방식으로 좀 나눠서 운영해 봤을 때 아마 지금까지 오랫동안 특수사로 이른바 훈련돼 왔던 검사들 굉장히 공격적인 형태로 수사를 진행해 오는데 익숙했던 검사들이 그 본인의 성향이 어느 쪽에 맞는지 한 번쯤 경험해보는 기회가 될 거예요. 아니, 그 경험하는 과정에서 의외로 수사기소가 분리된다 하더라도 아주 큰 차질이 있거나 내가 이게 뭐가 이렇게 너무 이 중대범죄 수사하는데 어려움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구나. 그럼 나는 원래 수사가 내 체질에 맞는데? 왜냐면 이게 되게 공격적인 방식으로 타겟을 정하고 목표를 정해서 쭉 달려나가는 방식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런 거 나는 소극적인 수사 통제보다는 적극적인 수사의 단서를 잡아서 이른바 거학을 척결하는 게 나하고 스타일이 맞는 것 같아. 이런 경험들이 누적이 되면 오히려 유능한 검찰 수사관들 그 인력들이 용이하게 옮기는데 좀 편리할 거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뭐냐면 이른바 법무부 내에서 조직이 분리가 되면 어차피 검사들은 이제 수사 못합니다. 이른바 공소청 내지 기소청에 남는 검사들은 수사를 못하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제 새로운 신설 조직으로서 인지수사 조직이 생기는 건데 그거는 법무부 내에서는 인지수사 조직으로서는 본인들이 이른바 이제 굳이 얘기하면 순혈주의를 띠는 그 뚜렷한 조직인 거예요. 단지 이제 앞으로 검사들이 존재하는 기소청의 감시 감독을 받아야겠죠. 그거를 제외하고는 본인들이 이른바 여기서는 수사에서는 대장인 겁니다. 법무부 안에. 근데 만약에 이게 행안부로 가게 되면 이미 경찰이라는 거대한 수사 조직이 있어요. 이런 수가 비교가 안 돼요. 경찰은 35,000명의 그 사법경찰이라고 하지만 언제든지 하이브리드로 호환이 가능한 배후에 10만 명 넘는 또 그 경비 인력이 존재합니다. 그걸 당장 바로 수사에 필요하면 수사에 전환 배치도 할 수 있거든요. 근데 그런 13만 경찰을 가진 거대한 수사 조직이 이미 있는데 거기에 새롭게 신설돼서 이 조직이 어떻게 자리매김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그 조직으로 간다는 거에 대해서 그러면 과연 갔을 때 거기서 우리가 독자적인 수사 영역을 확보하고 왜냐하면 중대범죄 수사를 경찰이라고 못하는 게 아니거든요. 수사범위에 제한이 없습니다. 거기는. 근데 거기서 독자적인 영역을 확보하고 그 안에서 예산을 확보하고 훌륭한 인재들을 모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인지수사 조직으로 수성장할 수 있을까? 그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가질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그 조상호 변호사님 말씀의 핵심은 중수청을 행안부로 옮겨서는 아니 되고 법무부에 남도록 해야 된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들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니까 지금 반대되는 의견들이 굉장히 또 있잖아요. 저와 다른 의견을 말씀하시는 분들이.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 테이블에 올려놓고 한번 좀 논의해보자는 겁니다. 근데 지금 이제 그래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물론 당연히 따라야죠. 이거는
왜냐하면 전체적으로 아까 지금 그 기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큰 틀에는 그 당정이 완전히 일치하고 뭐 우리 안에 이견이 없는 걸로 알아요. 네. 이른바 검찰은 이제 두 번 다시 뭐 인지수사 같은 수사는 못한다. 수사 개시 못한다. 이제 자기들이 수사를 설계해가지고 마음대로 수사하는 그거는 이제 법으로 아예 금지된다. 여기는 완전히 일치하잖아요. 네. 근데 이제 그 외에 디테일로서 그러면 수사가 금지됐을 때 기존 검찰의 수사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분리해내면서 그들이 가진 수사의 역량을 이른바 민생침해 범죄라든가 경제질서 교란 범죄라든가 이런 반드시 징치해야 될 범죄 수사에 적극 활용할 수 있을 것이냐 그런 부분을 서로 다양한 의견으로 네. 얘기해 보는 거죠 지금. 자, 일단 그 검사 타이틀이 떨어져서 검사 타이틀이 소중하기 때문에 나는 공소청에 남겠다라고 하는 검사들이 대다수라고 한다면 그냥 타이틀을 기소검사, 수사검사라는 타이틀을 갖게 하고 그리고 중요한 것은 수사로 가면 다시는 기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분리조처를 하는데 이번에 의미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보안 수사권을 준다거나 아니면은 지금 전권 송치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 거죠. 경찰에서 이제 불송치 사건을 검찰로 넘기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도로 가져간다라고 한다면 그리고 거기다가 수사지휘권까지 부활하게 된다면 이것은 반개혁적이다라는 경찰 출신 국회의원들의 비판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도로 수사권 가져가는 건데 이게 무슨 수사기소 분리냐 이런 비판이 있는 거죠. 아니요, 지금 정확히 얘기를 하셔야 돼요. 수사 기소가 뭡니까? 네. 수사는 수사의 개시를 얘기하는 거고요. 네. 자기들이 이제 어떤 타깃을 잡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범죄니까 우리가 수사를 해야겠어. 그러면 그 수사는 이제 반드시 누군가를 꼬리를 시켜야 되는 거죠. 목표성을 갖고 달려가게 됩니다. 예. 그리고 수사의 종결이 그러니까 기소는 뭐죠? 수사의 종결이에요. 최종적으로 처분을 어떻게 할 것인가. 그럼 기소의 반대말은 불기소입니다. 그럼 수사 기소를 완전하게 분리하기 위해서는 과거 어정쩡하게 개혁하면서 마치 뭐 이거 달래기용으로 던져주고 그러면서 오히려 일선의 그 뭐 수사를 직접 담당하는 일선 경찰들은 두 배로 힘이 들어졌지만 오히려 이제 그런 수사에서 자기가 입맛에 맞는 사건만 개입하기 좋은 경찰 지휘부만 좋아진 이런 그 불송치권은 없어져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불송치권은 불기소의 다른 말이잖아요. 네. 근데 기소와 불기소는 한 몸이란 말이에요. 어차피 최종적으로 수사를 종결하는 처분이란 말이죠. 근데 그 불송치권을 여전히 두겠다는 건 경찰은 아무 감동 안 받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만약에 보안수사권도 못하고 검사가 일찍 관여 못하고 그냥 서류로만 판단해라? 그러면 그냥 판사 한 명 더 넣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네. 근데 그렇게 했을 때 결국에는 그러면 이 고삐 풀린 수사권이 어디로 향하게 될까요? 간판만 바꿔달라는 그냥 검찰청 하나 생기는 거예요. 뭐 영장 청구권하고 기소권이 없어서 못한다? 우리가 그러면은 그 판사들 보고 왜 영장 자판기라고 그러고 유죄 자판기라고 합니까? 똑같이 수사에서 완전히 멀어지면서 끊어진 검사는 판사하고 다를 게 없어요. 네, 그러면 지금. 영장 청구 자판기하고 네. 기소 자판기가 될 거예요. 네. 지금 많은 분들이 어떤 얘기를 하냐면 민주당은 어쨌든 행안부로 가자는 게 이제 중심안입니다. 왜냐하면 다시 법무부로 보내면은 아니요, 민주당은 행안부 아니라고 얘기하신 적이 없어요. 특위에는 아니 없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아직. 근데 대체로 의원께서 분명한 건 네. 특위 지금 논의 중이고 특위가 정해진 안이 없다. 왜 특위가 안이 없는데 자꾸 당정 대립을 얘기하냐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논의는 행안부 안을 주장하시는 분이 우리 당 안에 있고 네. 민주당 안에 있고 그다음에 또 법무부 안을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근데 최종적으로 논의돼서 그 논의가 결과적으로 국민들에 어떻게 수용되느냐에 따라 네. 그래서 국민들이 최종적으로 이 안이 더 좋겠다고 하시면 그 안으로 결정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지금 그 뭐 행안부로 가느냐 법무부로 가느냐 이것도 중요하죠. 왜냐하면 행안부 비대화가 우려되니까. 근데 두 번째는 탈검찰화, 인사개혁. 그러니까 지난주에 그 이문정 동부지검장이 이제 공개적으로 검찰개혁 오적을 실명 비판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법무부 장관인 정성호 장관도 이미 검찰에 포획되어 있다라고 비판했어요. 그러면 이게 중요한 포인트는 검찰로부터 벗어나는 조치여야 되는데 오히려 검찰의 논리를 대변하는 상황으로 진행이 된다면 이것은 검찰개혁을 역행하는 상황이 아니냐 이런 비판 어떻게 들으십니까? 그러니까 그분이 말씀하신 그 검찰개혁 오적이라고 하시는 그분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불법 수사에 아니면 어떤 그러니까 바람직하지 않은 수사를 이렇게 강압 수사를 아니면 또는 은폐 수사를 했는지를 좀 설명하시고 얘기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제 그 얘기했죠. 김학의 사건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김학의 사건 어떤 거요?
누가 관여했다는 걸 말씀하시는 거죠? 봉욱 민정수석이 김학의 네. 사건에서 실제로 그것은 네. 재판 판결문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 네. 이제 이규현 검사 등의 네. 수사와 관련해서 소극적으로 입담을 했다는 거잖아요. 이제 소극적으로 입 다물었다는 것은 범죄가 아니다라고 보시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네. 다 모든 걸 걸러내고 하면 좋겠죠. 그러면 검찰 내에 조직이 남아있는 사람이 있나요? 그 지휘부에? 그러면 지금도 문제가 되는데 네. 그 이른바 그 급격한 진급이죠. 그 윤석열 때 23기가 18기에서 23기로 5기수를 뛰어넘고 다시 네. 23기에서 27기로 4기수를 뛰어넘고 이렇게 급격하게 인사를 한 것 때문에 검찰 조직이 망가졌다라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네. 그러면 지금 이 말씀대로라면 이문주 검사님 그냥 총장시키고 나머지 분들은 한 35기가 36기 37기가 저기 뭐 검사장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문정 왜냐면 그때 당시에 그 윤석열 정부에서 예. 구체적인 위법 불법 수사에 관여한 바 없거나 네. 아니면 그 관여한 사람들은 당연히 걸러내야죠. 근데 없거나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때 당시에 좀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으로 전부 다 잘라내야 된다고 하면 그 지금 그러면 남아 있는 사람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식으로 비판을 하자면, 네. 그 이문정 그 검사장이 검찰총장하고 그 밑에 후배들을 다 검사장 시키면 문제가 해결될 거냐 이제 이렇게 비판하신다는 거죠. 그렇잖아요. 그분의 말대로라면 윤석열 정부 때 네. 고위직을 했던 사람들은 다 물러나는 거잖아요. 뭐 구체적인 관여 여부가 확인되지 않아도. 아니 다 물러나라는 게 아니라 검찰개혁 5적을 실명으로 해서 5명을 지적한 거거든요. 그분들이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뭘 관여한 게 없는데 윤석열 정부 때 고위직에 있었다는 것 때문에 지금 검찰개혁 5적이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주장을 하는 것이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는 지금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구체적인 위법 사례들을 공론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그게 검토해가지고 당연히 인사 조치가 필요하면 그 부분이 확인된 부분 위법 부당이 있으면 인사 조치해야죠. 근데 지금 그건 당연한 거예요. 근데 지금 예를 들면 윤석열 정부 때 고위직에 있었던 사람들 전부 물러나라 그러면 그 인사 공백은 어떻게 할 거냐는 겁니다. 우리는 저기 책임을 지는 정부 여당이에요. 국정 운영에 책임을 져야 돼요. 그러면 지금 다 밀어내고 그러면 한 35기 밑에 35기도 검찰개혁 5적 중에 한 명을 찍으셨더라고요. 그러면 36기까지 내려가지고 6기, 7기, 8기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럼 검사장을 달고 그렇게 해야 되는 상황인가요? 아니 조 변호사님 핵심은 기수로 결정을 해서 아래 기수로 내려가면 개혁적이고 윗 기수로 올라가면 반개혁적이고 이 얘기를 한 것은 아닌 것 같고요. 이문정 검사장이 중요한 건 지금 지난 우리가 비상계엄 내란을 겪으면서 이 검찰 정권의 그 정치 검찰 정권의 아주 심각한 패단을 온 국민이 온몸으로 느낀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검찰 개혁이 굉장히 필요한 것이고 그리고 맞습니다. 조금이라도 그 내란에 또는 그 윤석열 집단과 가까운 사람이라면 검찰주의자들이 주도하는 방식의 검찰 개혁은 믿을 수 없다라는 게 국민적 민의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차원에서 지금 개혁이 진행되고 있는 것이냐에 대한 문제 제기를 이문정 검사장이 한 거 아닌가요? 아니 그분은 나중에 보니까 그 중수청이 어디가 됐든 상관없는데 이 인사들이 있으면 그러니까 인사 개혁을 얘기한 거죠. 그러니까 그 검찰개혁 5적인가 말씀하시는 거 모르겠어요. 하여튼 그분들이 계시면 저기 법무부에 있으면 안 된다요. 그러니까 법무부로 가든 행안부로 가든 상관없는데 그분들이 있으니까 안 된다. 알겠습니다. 자, 이것만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냥 인사불만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인사불만에 대해선 만약에 그분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적시해 주시면 음미하고 검토해볼 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사실은 인사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그러니까 이문정 검사장이 제기한 것은 인사불만이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아니 그분이 그렇게 직접 그분 말씀을 그렇게 하시더라고요. 법무부로 가느냐 중수청이 행안부로 가느냐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큰 중요한 문제는 아닌데 만약에 지금 인사들이 있는다면 법무부로 가면 그 사람들 자리 늘려주기다. 그렇게 표현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자, 지금 시간이 다 돼서 마무리를 해야 될 것 같은데요. 끝으로 요거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핵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게 이제 보완 수사권입니다.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이라는 것을 통해서 다시 검찰이 수사권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 아니냐라는 의심이 있는 거고요. 또 하나는 이제 수사 지휘권 부활에 관한 건데요. 이 두 가지에 대해서 법무부는 좀 어떤 입장인가요? 그러니까 보완 수사권은 수사 종결을 위해서 필요한 그 최소한의 범위의 수사예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하시는 것 중에 예를 들면
우리가 저 형사 송치 사건이 이제 송치 사건을 받아가지고 한 사건 중에 사건 남용 사례가 기억나시는 게 있나요? 형사부에서 그 경찰이 수사해가지고 넘긴 사건을 뭐 거기서부터 더 막 확정해가지고 문제가 돼가지고 커진 사건이 있나요? 말씀하세요. 애초에 동일성 범죄 내에서만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좁혀놨어요. 근데 일부 그 이른바 그 정치적 성격이 띤 시민단체들이 고발한 사건들 갖고 장난치는 경우가 있지만 그 사건들의 경우에는 애초에 이 보안 수사의 문제가 아니라 별건 인지입니다. 근데 별건 인지는 법으로 금지할 거예요. 그러니까 애초에 경찰에서 송치하거나 만약에 중수청이 만들어진다면 중수청에서 송치한 사건의 그 사건 범위 한에서만 만약에 기소나 불기소를 결정할 때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보안 수사를 허용하는 것이지 거기에 가지쳐가지고 여기서 보니까 이런 사건하고 관련된 거 아니야? 그럼 또 파고 그래가지고 또 사건을 인지하고 그래가지고 또 인지한 사건이 갑자기 주객이 전도돼가지고 이게 주된 사건이 되고 이런 일은 불가능해지는 겁니다. 애초에 인지 사건이 없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근데 발생할 수 없는 우려를 가지고 보안 수사권이 문제다. 보안 수사권으로 별건 수사를 할 거다. 별건 수사 자체가 의미되는데 어떻게 별건 수사를 합니까? 사건 자체에 인지 권한이 없는데.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입니다. 예. 네. 어쨌든 지금 법무부의 입장을 저희가 좀 들어보려고 했고요. 법무부 정책보좌관으로 임명된 조상호 변호사님 통해서 법무부 입장이 어떤 건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조상호 법무부 장관 정책보좌관과 함께했습니다.